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배당주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부터 금리 인하로 인한 배당 수혜주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에서 감액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비과세 배당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당 ETF도 꽤 많이 등장했죠. 현재 기준으로 어떤 배당주가 괜찮은지, 그리고 직접 기업에 투자한다면 어디가 좋은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배당주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자금 유입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023년만 하더라도 1조 원이 안 되던 시장이 올해 9월 기점으로 5조 원이 넘었습니다. 3년도 안 돼서 5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이미 투자하고서 배당받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국내 상장된 배당 ETF 중에서 순수하게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종목은 현재 22개가 있습니다. 올해도 4개가 상장했는데요. ETF는 점점 많아지는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매력 있는 ETF가 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ETF에 투자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죠. 매도하는 순간이 왔는데 거래량이 부족하고 매물벽이 얇으면 눈물을 머금고 손해보고 매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애초부터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10월 10일에 22개 ETF의 거래대금을 확인해봤더니요, 다음과 같은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1위는 플러스 고배당주가 차지했고요. 금액은 345억 원입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내 자금이 0.3%도 안 되죠. 7위에 있는 코덱스 금융 고배당주는 45억 원입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내 자금이 약 2.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저는 5%가 넘지 않으면 무난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0월 10일에 지난주 중에서 유일한 검정날이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10억 원 이하인 종목이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9개나 됩니다. 꽤 많죠.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매도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규모를 보면요, 터줏대감답게 플러스 고배당주가 1조 6천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은 타이거 은행 고배당이 6,648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자산 규모가 작은 종목은 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1,000억 원이 넘지 않는 종목이 얼마나 되나 체크해봤더니 7개나 되는데요. 22개 ETF 중에서 앞에서 9개를 제거했으니까 지금 7개를 추가 제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7개 종목이고,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국내 배당 ETF로 나름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지금으로서 이 종목들이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이 7개 종목 중에서 배당 ETF로 뭐가 좋은지 살펴볼게요. 국내 배당 ETF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고배당과 금융주입니다. 신기하게도 딱 3개씩 나눠지죠. 앞에서 탑7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목 하나는 TR이라서 제외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개 종목 중에서 어떤 ETF가 좋을까요? 배당 ETF는 품고 있는 기업에 따라서 ETF의 성격이 달라지는데요. 금융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싶은 ETF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 ETF 탑3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이 있습니다. 상위 기업을 보면 투자 비중이 12에서 20% 정도로 상당히 높은데요. 집중 투자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집중 투자하는 기업이 모두 같다는 건데요. 4대 은행주랑 기업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감액 배당을 실시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ETF가 될 겁니다. 참고로 솔만 기업은행이 빠져 있고요. 3개 ETF 중에서 어느 종목을 선택할지는 은행주 외에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타이거는 BNK 금융이랑 삼성생명이 들어있고요. 솔은 한국금융, NH, 메리츠가 있습니다. 코덱스는 DB손해보험과 삼성증권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 ETF다 보니까 총 비용도 꼭 챙겨봐야 되는데요. 수수료 볼 때 총 보수 말고도 기타 비용과 매매중개 수수료도 함께 봐야 됩니다. 우선 총 보수는 3개 모두 다 0.3%로 동일한데요. 기타 비용이랑 매매중개 수수료를 함께 적용해보면 코덱스가 저렴합니다. 0.31%죠. 다른 ETF와 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융 ETF의 최근 3개월 동안의 배당 내역을 보면요. 타이거는 배당금이 올라가고 있고 솔은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덱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종목이라 아직 배당금이 없는 상태인데요. 솔보다는 타이거가 좋아 보이는데 코덱스와는 어떤지 모르겠죠. 이럴 때는 투자 종목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금융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은행, 보험, 증권이 있습니다. 타이거와 코덱스 두 개의 ETF가 품고 있는 비중을 체크해보면요. 타이거는 은행 비중이 89.4%로 가장 높고요. 코덱스는 은행이 77.6%로 타이거에 비해 낮지만 증권 비중이 16.4%나 됩니다. 타이거는 증권이 없으니까 여기서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답이 나왔죠. 은행에 집중하고 싶다면 타이거를 선택하고 고르게 분산 투자하고 싶다면 코덱스가 더 좋습니다.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의 로직을 보면요. 시장 규모와 유동성을 확인하고 주당 순이익 PBR이 1 이하인 기업 중에서 연속 배당을 체크합니다. 당연히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데요. 상위 10개의 기업을 추리는 전략입니다. 섹터를 보면 앞에서 봤듯이 증권과 보험을 함께 투자하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금융주가 대부분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올해 벌써 114%나 상승했는데요. 이런 기업에 직접 투자하려고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ETF로 투자하면 개별 종목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주 ETF를 봤으니까 이제 고배당 ETF를 보겠습니다. 어떤 ETF가 좋은지 비교해 볼게요. 고배당 ETF 탑3를 보면요. 금융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개 모두 거의 절반 정도는 금융주를 담고 있죠.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배당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앞으로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많아져서 금융주 비중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금융 비중이 적은 종목은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인데요. 45.7%입니다. 금융 비중이 가장 많은 건 플러스 고배당주로 51.5%인데요.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와 5.8%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ETF가 모두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비슷한 비중의 금융주를 담았다고 하지만요. 그 속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중 높은 탑3를 보면 세 개 모두 다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플러스는 우리금융지주의 비중이 높고요. 타이거는 삼성증권, 코덱스는 DB손해보험입니다. 이렇다 보니 ETF를 선택할 때 꼭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고배당 ETF 탑3의 투자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금융주와 함께 현대, 기아, SK텔레콤이 상위권에 있고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LG, U+랑 증권주가 눈에 들어옵니다. 코덱스 고배당주는 플러스 고배당주와 비슷한데 기업별로 투자 비중이 높죠. DB손해보험이 8.7%나 됩니다. 그 이유는 담고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요. 코덱스는 2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배당 기업 중에서 투자하고 싶었던 기업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 기업의 비중 높은 ETF를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수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은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0.3%고요. 플러스 고배당주도 0.31%로 저렴한 편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배당 내역을 확인해보면요. 플러스 고배당주와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균일하게 78원, 48원이 지급됐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동일하죠. 코덱스 고배당주는 아쉽게도 배당금이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단가에 따라서 배당률이 더 높을 수 있는데요. 실제 배당률은 누가 더 높은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1년간 지급된 배당금을 확인해보면요. 플러스 고배당주가 816원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고배당주로 588원입니다. 타이거는 5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당 내역을 1년으로 환산해보니까 576원이었는데요. 현재 단가로 배당금을 나눠보면요. 배당률이 가장 높은 건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4.8%였고요. 그 다음은 코덱스 고배당주가 4.55%, 플러스 고배당주는 4.29%입니다. 총 비용과 배당률로 보면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배당률이 높다고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겠죠. 배당을 10% 받았는데 주가가 20% 빠지면 나는 결국 마이너스 10%인 겁니다. 그러니 주가도 함께 우상향하는지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럼 세계 ETF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상장한 5월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입니다. 제일 힘이 없는 종목은 코덱스 고배당주고요. 타이거와 플러스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타이거가 0.6% 더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종합해서 놓고 보니까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좋아 보입니다. 이 ETF는 어떤 구조로 기업을 선정했을까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명이 배당 다우존스가 들어가죠. 그 말은 SCHAD를 벤치마킹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기업 선정 기준을 보면요. SCHAD의 필터링 구조를 국내 버전으로 변경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10년 연속 배당 지급부터 부채 비율 보는 것까지 비슷하죠. 배당 성장형 ETF라고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임의소비재,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섹터가 포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투자 기업을 보면요. 올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큰 상승을 보여줬죠. 유일하게 10% 이하로 성장한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가장 크게 오른 건 삼성생명으로 71.6%나 상승이 나왔는데요. 현대차와 삼성생명 둘 중에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면 ETF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추가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죠. SCHED가 요즘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이 종목도 비슷한 거 아닌가? 요거입니다. 최근 5년간 두 ETF를 비교해보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완전히 달라졌죠. 국내 배당 이슈가 발생되면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많이 나온다면요. 이런 바람이 계속 불어올 수 있을 텐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개별 기업을 공부해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기업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공부한 만큼 투자 수익과 배당률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기업이 배당주로 매력적인지 찾아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고민한 기업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내 상장된 기업을 보면 총 2,56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1,165개나 되는데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죠. 공부하기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이럴 때는 ETF를 활용해서 기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개 배당 ETF를 보면요. ETF에 따라 다르지만 10개에서 30개의 기업을 품고 있는 ETF들입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1165개 기업 중에서 나름 운용사에서 선택한 회사들인 거죠. 앞에서 봤듯이 엄격한 필터링을 통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입니다. 6개의 ETF가 품고 있는 총 기업 수는 110개인데요. 어느 정도 리스크 있는 기업을 필터링한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110개의 기업을 보면요. 은행, 통신, 보험, 제조, 증권, 소비재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주가가 올라서 현재 매력이 없어진 회사도 있고 그 반대 기업도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매력적인 회사를 골라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110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은 46개입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회사들이 절반이 넘기 때문인데요. 모든 운용사가 배당 ETF에 담는 기업이라면 우리도 눈여겨봐야겠죠. 그래서 중복률을 체크해봤습니다. 6곳 모두 투자하는 기업은 2개가 있고요. 5곳이 겹치는 기업은 3개, 4곳이 중복되는 기업은 7개, 3곳이 중복되는 기업은 6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모두 겹치는 투자 기업 2개죠.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다른 중복 기업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표로 작성해봤습니다. 6개 모두 겹치는 기업은 우리금융지주랑 하나금융지주였습니다. 역시나 모두가 은행주를 품고 있죠. 그 다음으로 5개의 ETF에 겹치는 기업은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NH투자증권입니다. 이렇게 5기업은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회사들인데요. 이들은 현재 배당률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배당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NH투자증권입니다. 5.65%고요. 나머지는 4%대로 비슷하지만 우리금융지주가 거의 5%에 근접합니다. NH투자증권이랑 우리금융지주 2개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우리금융부터 보면요. 매출은 조금 들쑥날쑥하죠. 그래도 올해 들어서 매출이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 저점을 찍고 올해 1, 2분기 모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분기 예상치로는 1.2조 원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의 배당 내역을 보면요. 굴곡이 좀 심하죠. 배당금이 적을 때는 360원이었고 많을 때는 1000원이 넘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도 2020년 이후부터는 편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15,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25,000원이 됐죠.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PBR을 보면 여전히 1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투자 포인트는요. 높은 배당과 주저하는 기대감 그리고 비은행 부분 확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익 잉여금 전환을 통해서 감액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렇게 되면 배당 소득세 없는 배당이 나오게 됩니다. 비과세 배당인 거죠. 다른 은행들도 내후년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올해부터 적용되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리스크는 은행 의존도가 높다는 건데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을 보면요. 매출이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죠. 영업이익은 작년까지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서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3분기에는 2,900억 원으로 살짝 내려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NH투자증권의 배당 내역을 보면요.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21년에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배당도 시원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쉽게도 2022년에 700원을 배당 지급했지만 그 뒤로 3년째 배당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보다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NH투자증권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우리금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23년에 비해서 주가가 2배나 올랐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수익구조 다각화와 이익 증가가 있는데요. 반대로 리스크는 수수료와 비용 구조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구조인데요. 최근 주식 투자 붐이 불고 있고 거래 시간도 늘어난 만큼 그 수혜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국내 배당 기업을 말씀드리면 댓글로 한국 주식은 안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대부분 미국 주식이지만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 배당주가 왜 좋은지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배당을 잘 주는 미국과 한국의 통신회사를 비교해 볼게요. 미국의 버라이즌은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이 6.94%입니다. 한국의 SK텔레콤은 6.56%인데요. 미국 기업이 더 튼실하고 배당도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률 차이를 보면 0.38%나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세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미국 직투하면 배당 소득세 15%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내 계좌로 들어오는 배당률은 5.9%가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요. 6.56%였던 배당률이 그대로 적용돼서 내 계좌에 6.56%가 들어오게 됩니다.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세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 배당주도 매력적인 겁니다. 단 나중에 연금저축을 수령하거나 ISA를 해지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세율이 5.5%에서 9.9%로 적습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 꺼려진다면요. 앞에서 소개드린 금융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내역을 비교해 볼게요. 버라이즌의 배당금은 균일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미국 배당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버라이즌은 20년 넘게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왔죠. 미국에는 5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꽤 많습니다. SK텔레콤을 보면요. 아쉽게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배당금을 동결시켰습니다. 최근 들어서 배당금을 격하게 늘려줬는데요. 계속 올라갈 거란 믿음을 갖기는 어려운 차트입니다. 그래도 요즘 들어 배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한국도 미국처럼 배당 부분에서 선진국화 된다면 꾸준한 배당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여지는 기업 중에서 한국형 배당 귀족주, 배당 왕족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트럼프 때문에 증시가 정말 혼란스럽죠?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 듭니다. 성장주로 오래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손가락 관리가 쉽지가 않죠? 이럴 때 배당주를 함께 투자하면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덕분에 성장주를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자산 배분 차원에서 성장과 배당, 밥의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에 미국 대표 지수를 매수 인증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상품 중 하나라도 한 주 이상 매수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게다가 이번 이벤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5개월 동안 매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 ETF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수페 챌린지로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장기 투자와 경품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품으로 배달의 민족 상품권 3만원권을 드리는데요. 월 200명씩 내년 1월까지 총 1000명이 당첨되는 이벤트입니다. 5번의 기회가 있으니 확률이 더 높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당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